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미해졌을 네. 정도로 이직도 잦고 전직도 많고요. 심지어 본업 외에 다양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손지민 아나운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뭐 부업한다, 투잡, 쓰리잡 이런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엔잡러라고 부릅니다. 이게 두 개 이상을 뜻하는 N하고 직업을 뜻하는 job을 합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엔잡러라는 표현을 아마 굉장히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통계청 보니까 한 번이라도 이제 부업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이 67만 6천 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5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 안에 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랜서들은 다 그렇죠. 엔잡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지만 뭐 노래 강의도 네. 하고 학교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또 MC 교육 같은 것도 세계화 해봤고 벌써. 축가, 결혼식 축가 가수로도 좀 활동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만 해도 좀 몇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명함을 못 내밀어. 우리 대표적인 아침마당의 엔잡러가 우리 김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몇 잡러세요? 이제 뭐 대학 교수의 방송 일하고 특강 강사하고 또 행사 MC도 하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손가락 또.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오늘 출연자에 저를 섭외를 하려고 우리 제작진들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출연자석보다는 늘 있던 이 패널석이 편해요. 제가 편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출연자 같은 심정으로 한번 임해보려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우리 김쌤처럼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아주 분주히 열심히 사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월 평균 67만 6천 명 가운데서 저희가 엄선해봤거든요. 엔잡러로 열심히 또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얼른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엔잡러들이 오늘 아침마당 대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께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는 엔잡러 디자이너 신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손마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하고 있는 엔잡러 손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취미를 본업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엔잡러 남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라서 그런지 에너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한 분 한 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 신미애 씨부터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디자이너이자 네. 뭐 캐릭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캐릭터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 캐릭터 상품을 뭐 이렇게 마켓 같은데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요. 판매도 오. 하고 있고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뭐 강의라던가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강사기도 제 하고. 고향인 포항에서 예. 공간 대여업인 파티룸 스튜디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제가 세다가 한 5, 6개까지 썼는데 그 이상까지 막 할 것 같아가지고. 한 개 더 있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까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예.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신다고 해서 별명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약간 부캐라는 게 또 다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부캐를 만들었는데 메토리라는 네? 닉네임으로 이제 메토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미애다 보니까 예. 제 예전에 중학교 때 별명이 야 신매 이렇게 불렸거든요. 줄여서? 네. 미애를 빨리 하면 매가 돼가지고 그 매에다가 토리를 붙여서 스토리에 토리를 붙여서 제 나름 붙인 이름은 메이크 스토리.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메토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햄토리라고 생각했는데 햄토리도 아주 귀여운 별명.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소개도 길어집니다. 우리 신미애 씨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손수경 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형을 얘기를 하면 예. 커피 공장과 원두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인 중개사이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 하고 있고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작은 아르바이트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하실 때 친절한 손마담이라고 직접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왜 친절한 손마담이라는 말씀해 주셨나요? 제가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마담이라는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게 되었고요. 서비스업을 오래 해서 친절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고향이 원래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산으로 시집을 오니까 이 경상도 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친절하게 느껴지셨는가 봐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불러주셔서 스스로를 친절한 손마담이라고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해왔습니다. 예. 저도 또 한친절하거든요. 네. 친절한 손 하나로서 다음에 한번 좋습니다. 예. 한번 펼쳐보도록 하고 옆에 계신 남재성 씨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태권도 코치, 태권도 어. 코치. 빈티지 샵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바로 가게 앞에 공간 대여업을 또 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 매니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발달장애 지원센터의 강사이기도 하고요. 강사이기도 하고. 취미로는 정가품을 구별해주는 일이나 아니면 분쟁 해결사, 중고 플랫폼에 분쟁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분쟁을 분쟁 해결사, 해결하는,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밴드의 장을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생각하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는 생각해야 기억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분들이 아예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직업을 소개하는 거 판을 들고 다녀야 될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양한 직업을 지금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러려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엔잡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메토리님. 저는 그 엔잡러가 되겠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연결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다 자아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엔잡러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우리 친절한 손마담님. 예, 저는 일단 호기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심심한 걸 못 참아서 이것저것 성격상. 네, 도전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중년이거든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다양한 이제 경험도 하고 자산도 쌓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새 3포 세대 말고 M포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기하는 게 이제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친구들도 더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시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 청년들과 같이 도모해서 상생하는 목적으로 계속 엔잡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엔잡러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하나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나만 했을 건데 하나만 해가지고 밥 먹고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다가 이것 늘어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엔잡을 가지면 직업 수만큼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느냐. 어떻게 우리 남재성 씨부터 한번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원래 한 개만 하다가 2개, 3개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를 할 때보다 집중도가 또 떨어지고 일도 많아지니까 놓치는 게 많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당장의 수익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력이나 뭐 이런 거를 또 똑같이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선을 타는 것 같습니다. 손마담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업 수만큼 비례하지는 않고 정비례하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연차 조금 있는 직장인의 연봉 정도로만 벌고는 있는데 대신에 저는 지금 막 엔잡을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고 조금 안정선에 와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이 또 높은 편이다. 네.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조금 손마담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가 딱 높거나 아니면 돈을 뭔가 수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엔잡을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목표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엔잡러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행하는 엔잡러 디자이너 신미애 씨.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 뭐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보다 조금 오래됐는데요.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꽤 되셨네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한 14년 정도 살다가 이제
이제 완전히 프리랜서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이제 포항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이자 M잡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가지 일로 하셨어요? 아니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서 지금 N잡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간 대여도 먼저 좀 궁금하고. 일단 제가 디자이너이자 캐릭터 작가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디자이너십니까? 캐릭터 디자이너. 네, 아, 예. 캐릭터 디자이너로 이제 굿즈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그걸 판매를 하는 일도 하고 그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이모티콘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 같은 걸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으로 다시 내려와서는 이제 공간 대여 파티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공간과 시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제 캐릭터 모임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뭐 캐릭터 뭐 원데이 클래스나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포항시청 인스타툰을 이제 연재를 하고 시청? 있거든요. 네네네. 그 요즘에는 그 홍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끼가 넘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다른 유명한 분들도 있고 근데 포항에도 그런 끼가 넘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어떻게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그분이 넘치는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웹툰으로 풀어서 공무원 네. 생활을 이렇게 알려주는 공무원 웹툰이에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미애 씨의 N잡러 활동기 저희가 화면으로 살짝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미애 씨가 네네네. 만드신 거죠? 이누마 뭡니까 이거는? 어머,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이거 만든 캐릭터인가 봐요. 네네, 맞아요. 이누마. 네. 캐릭터 이름이 이누마. 핫토리처럼 이누마. 네, 맞습니다. 바비숑? 그 직접 다 그리신 건가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네. 제가 다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 그리신 시작을 거예요? 한 겁니다. 지금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캐릭터가 아까 그 봤던 네. 그 소주마시는 장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 새끼.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보여드린 요 아까 그 이누마 인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이거는- 말씀하신 공무원 네네네. 웹툰. 네. 와. 어머 그냥 눈물이 이거는 흐르는 상처가지고 요즘 눈물이 분이세요. 하츄핑 이거는 이거 영상이에요? 여행 관련 네네, 영상인가 여행 보다 크리에이터 그렇죠. 여긴 어디예요? 무슨 길이죠? 감사 둘레길. 이거 경산이네. 네네, 맞아요. 여행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네네, 여행 크리에이터로? 크리에이터로 와. 릴스를 제작을 해서 포항. 네네. 저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 가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가고 싶다. 정말 딱 가고 싶어지게끔 와. 만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참 다재다능하신데 그래도 이 가운데 가장 뭐랄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일? 그런 거 뭐 있을까요? 다 똑같이 투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무래도 인스타툰을 제작을 하는 게 매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좀 가성비가 있는 일이다 하면은 이제 공간 대여업은 예. 공간과 시간을 제공을 해드리면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조금 가성비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신미애 씨가 가장 주력하는 직업은 뭡니까? 일단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만화부였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제작을 하는 일이 아무래도 제가 주력하는 캐릭터 일이라고 디자이너가 네네네네. 대표적인 직업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상으로도 만났는데 지금 들고 계신 게 바로 귀여운 캐릭터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상품으로도 굿즈로도. 네, 이건 어떤 동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강아지. 이누마라는 강아지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캐릭터나 굿즈만 이건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 맞아요. 공간 대여는 조금 좀, 생뚱맞다 그래야 되나?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 공간 대여라는 것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공간과 시간만 대여를 해주는데 돈을 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일단 내가 막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일단 매력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뭔가 자기만의 작업실
나만의 공간 이걸 갖는 거에 대한 로망이 또 있거든요. 저도 로망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공간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기 시작하면서 공간 대여까지. 저는 평소에 그 여행을 어디를 가야겠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막 필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 가야 되겠다. 근데 그런 영상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그러면 여행을 즐겨 가시는 편인가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집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를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상황에 저를 좀 집 밖으로 빠뜨리는 나오려고. 네네네. 그러면 그 여행지도 직접 선정을 하시는 거고 네네 맞아요. 촬영 편집도 다 하시고요. 제가 출연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적기도 하고 야. 1인으로 다 하고 있어요. 남줄 게 없으니까 다 남는 거네 이거. 그렇죠. 욕심쟁이.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 많은 일 중에 네. 가장 재미있는 일은 뭡니까? 가장 재밌는 일? 그러니까 제가 여행 크리에이터는 진짜 취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로 뭔가 돈을 벌어야지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다 만들다 네. 보니까 뭔가 하나를 탁 만들어내는 그게 굉장히 성취감.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출연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애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일은 뭡니까? 가장 재미있는 일이 가장 수입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공간 대여가 안정적인. 제 그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 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 대여의 장점은 뭔지 알겠어요. 가성비 좋은 일. 그 단점은 뭡니까? 공간 대여. 단점? 없나 봐요. 아니 뭘 어지럽히고 그거 뭐 이러지 않아요? 관리. 관리? 근데 그것도 딱 그 자동화 시스템을 잘만 만들어 놓으면 딱 청소 체크리스트 딱 네.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이 딱 깔끔하게 하고 딱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 가장 자기가 이제 대표적인 직업으로 꼽는 캐릭터 디자이너로서의 장단점은 뭘까요? 캐릭터의 큰 장점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포항에서 서울로 간 이유가 네. 그런 캐릭터나 뭔가 이런 입시 미술이나 배울 환경이 조금 부족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14년 동안 막 구르고 깨지면서 네, 그런 네. 걸 다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뭔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뿌듯하셨구나. 근데 이제 좋은 환경을 찾아서 서울에 갔다가 포항으로 다시 이제 일을 관두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직장을 관두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꽤 객지 있는 것도 생활에 있었고, 힘듦이 네. 있죠. 고향이 떠나니까. 그 점이 어려워서 결국 내려오신 것 같던가요? 고향으로. 근데 완전하게 프리랜서가 되다 보니까 예. 시간과 공간에 자유가 생겨서 근데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은 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떡소리 난다는 떡순이 느낌이 그 있어요. 많은 직업을 가지려면 이 시간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 안배를 하십니까? 일단 저는 약간 제2 100%긴 하고 MBTI 중에 제2가 100%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스케줄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공간 대여업을 하는 요걸 활용을 해서 좀 루틴을 만들었거든요. 오전에는 공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오후에 다시 돌아와서 뭐 인스타툰, 강의 준비, 뭐 작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그런 시간을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옆에 계신 분들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수경 씨는 어떻게 역시 엔잡러시니까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니까 중요한 일정은 2주 정도 단위로 계획을 짜서 2주 정도? 네, 네. 미리 이제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계속 생기기 예. 때문에 그 사이에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분배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남재성 씨는요? 휴대폰 요새 예. 메모장 보면 잘 돼 있거든요. 꼼꼼하게 다 그래서 그럼. 공기계 한 5개인가 6개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관리하고 요 폰은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네, 역시 분야별로. 시세대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또 많이 활용하고. 저는 땡땡폰 쓰는데요. 네. 어른폰 말고 그거 쓰는데 거기에 뭐 다 있어요. 필요한 거는 예. 미리 알려주는 거, 뭐 캘린더, 메모장 뭐 이런 것들, 전화번호, 뭐 거래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직원들한테
주면서 이제 쓰라고 예. 네, 업무별로 그렇게 하고. 시간 관리 참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 엔잡러도 얘기 들어갔으니까 김쌤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게 과연 프로일지 아마추어일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보다 확실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일단 돈 되는 걸 우선적으로 해보거든요. 겹친다 하면은 이분들은 다 계획세 다 하잖아요. 3개든 4개든.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나는 능력 밖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돈돼. 그럼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게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역시나 저는 프로의 냄새를 맡았어요. 근데 저기는 안 앉는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경제적인 엔잡러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 신비혜 씨. 네. 맨 처음에 직장 생활만 하셨을 때하고 지금 엔잡러 하고 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만족도는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다행히 제가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알긴 하는데 직장도 정말 장점이 많지만 엔잡러는 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과 엔잡러 지금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안정성? 가장 큰 차이점. 직업은 안정적이다. 안정성. 근데 엔잡러는 조금 비교적 덜 안정적이라도 하는 모든 일이 다 나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 정도? 포트폴리오가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화가 됐기 때문인데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시행착오랄까 네, 시행착오 힘든 일도 많았겠죠. 있으셨죠? 네네네. 일단 그러니까 자영업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뭔가 열심히 뭔가 시장 조사를 하고 뭔가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힘든 걸 이렇게 좀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정에서 좀 만족감이 느껴지잖아요. 왠지 지금 이미 안정화가 됐지만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들거든요. 같아요, 있을 것 분명히.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서울에서 일을 할 때 네.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가 센터를 다니다가 이 너무 잘 맞아서 요가 강사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 M잡러에 좀 이렇게 잘 녹여가지고 해보는 게 목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가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싶으신 끝이 대단하십니다. 없습니다. 정말로 끝없는 엔잡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엔잡러 본인을 친절한 손마담으로 소개해 주신 손수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주업은 2007년부터 남편과 함께 운영한 커피 공장과 원두 쇼핑몰 하는 게 주업이고요. 네. 그리고 카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갑자기 따는 바람에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이제 하면서 시공도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취미로 너튜브나 그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광고 수익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좀 커피 웃기게 일하시다가 왜 갑자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도전하신 거예요? 계속 이제 부자에 관련돼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자 쪽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 커피는 이제 노동 수입이고 네. 이제 자산소득을 쌓아야 진짜 이제 노후를 부자가 준비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투자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이제 한 2년 정도 경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투자는 하고 싶잖아요. 배웠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때 때마침 자본금도 없었고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 투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공부했던 거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붙었고 또 그때 때마침 제가 운영하던 카페를 해보고 싶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조금은 운명처럼 직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절한 손마담을 만나면 원스톱일 것 같은 게 경매 물건 잘 보죠? 공인중개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인테리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면 인테리어는 저는 당연히 취미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공까지 한다는 건 뭐 자격증까지 있으신 거예요? 아, 네. 그 중학교 때 네. 백화점 쇼윈도를 바라보고 공간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의 장래 희망 이렇게 네. 적을 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 전에 공부도 하고 자격도 취득하고 취직까지 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 가게 인테리어는 제가 하다 보니까 또 그 인테리어가 나쁘지 않았는지 이제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엔잡러들의 공통점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예. 요것도 관심 있고 요것도 관심 있고 요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카페 하셨죠, 그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거기다가 인테리어 더 있을 것 같아 왠지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아. 아까 더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심심한 거 몸 찾는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상도 찍어서 네. 너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수익도 조금 내고 있고 블로그를 하면서 광고 수익도 하지만 체험단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네. 용돈벌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설거지 알바도 좀 하고요. 네? 네? 무슨 알바요? 설거지 알바요. 설거지 알바요? 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되면 복숭아 밭에서 이제 따요? 적과도 하고 수확도 하면서 네, 일당도 뛰고 있습니다. 복숭아 대단합니다.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 싫어하시나 봐요. 네, 심심한 걸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일을 자꾸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이었습니다. 설거지 알바와 복숭아 밭일. 그렇게 그 막 설거지 알바 그 복숭아 밭 일까지 적과하고. 혹시 남편분께서 뭐 빚을 많이 지셨습니까? 간판에 빚이 많아요. 뭐 없진 않죠.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네, 은행과 함께 항상 네. 동업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 저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자산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자꾸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을 떠벌리면 남편이 처음에는 제발 한 가지만 하자, 네. 커피만 하자 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본인이 더 신나서 같이 참여하고 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하는 괜찮나 일을 봐. 모든 일을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원 하고 플러스 있습니다. 원으로. 네. 아,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친절한 손마담의 다양한 삶의 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직업 현장에 저희 화면을 한번 담아봤거든요.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긴 카페인가 봐요. 여기군요. 네, 요게 이제 세미 한옥을 리모델링 한 건데 직접 하신 저걸 거예요? 보고서 네,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셨었어요. 한옥 인테리어 너무 매력적이죠. 커피 일은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커피는 17년. 아, 네, 오래 하시구나. 커피만은 네. 17년. 오, 그래서 이렇게 라떼 아트도 잘하시나 봐요. 네, 뭐. 요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네, 프로필 찍는다고. 요건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네. 네. 이건 아이고, 이제 지금- 시공 현장입니다.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네. 그걸 의뢰하신 분하고 함께 공사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네. 직접 참여를 또 유도하시는군요. 네. 오. 되게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죠. 또 그걸 훌륭하네요. 좋아하세요. 맞아요. 내 손때가 묻은. 네, 이거 요거는 책을 쓰셨어요? 네. 저자출간해서 네. 출판 기념회 하셨군요. 작가님이셨네. 네. 우와. 어머, 작가님이라고 엄청나다. 얘기도 안 하셨는데 또 책도 쓰셨네요. 과거형이라서.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직업의 변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쫙 한번 읊어보세요. 이거를. 네. 일단 결혼 전에는 네. 동대문 의류 매장에서 아이고. 일을 했었고요. 와. 네. 또 나와. 네, 그렇게 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일하고. 하고 건설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 경산으로 내려와서 새마을금고에 취직을 해서 네. 사무원 일을 좀 하다가 아이 출산을 하면서 잠시 쉬고 네. 이제 남편과 함께 2001년도에 통닭 장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맥주 전문점, 수입 맥주 전문점, 카페까지 이렇게 자영업을 한 23년 정도 했고요. 그 자영업 경험을 살려서 2016년도에 절대 망하지 않는 작은 장사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는데 지금은 절판된 책이라서 인세가 들어오지 않는 휴업 중인 작가입니다. 지금은 그걸로 해서 또 강연도 뭐 하고 이러시지는 않아요?
강연. 책이 나오고 나서는 강연 의뢰가 많아서 네. 근데 그때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강연을 해서 좀 골라가면서 강연을 다녔고요. 저는 이제 글 담당, 남편이 말 담당. 그래서 오. 강연은 주로 남편이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외식 산업을 함께 하셨으니까 네. 23년 동안. 네. 정말 다양한 일을 거쳐서 현재 이르렀는데 이게 의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많고 자영업을 하다 보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알려드릴 게 많이 네.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또 수입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메뉴 만드는 거 메뉴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창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또 잘 아니까 창업 컨설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창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또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공사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이 모여서 뭐 컨설팅해서 차리면요. 오, 진짜. 세상 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다 무엇이든 1등으로 물어보세요 할 거예요. 진짜. 근데 과거에 했던 일부터 지금 하시는 일까지 네. 총망라해서 가장 이 일을 할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해 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순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거는 두 번이 있었어요. 네. 네, 한 번은 이제 책을 출간을 했을 때 예. 책을 출산과 비교를 할 정도로 어렵다고 표현을 그쵸. 하는데 책이 나왔을 때 정말 뿌듯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갑자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다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5개월 반 만에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붙고 났을 때 네. 엄청 보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일은 역시 부동산 투자인가요? 이제 사실은 네. 뭐 그냥 숨겨두고 네, 그냥 커피를 가장 오래 했으니까 네. 커피가 가장 많은 수입과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알아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직업을 또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커피 공장도 그렇고 다 분야가 굉장히 달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커피 로스팅 같은 경우 남편이 주로 작업을 네. 하는데 커피를 볶을 때 그 열기하고 매연이 좀 만만찮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다행히 스스로 이제 관리를 잘 하는 타입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원도 쇼핑몰이 워낙 레드오션이라서 네. 그리고 이게 트렌드에 민감해서 젊은이들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데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거기 쫓아가는데 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잘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단골이 확보가 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그런 오.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이런 거는 어때요? 네, 일단 블로그하고 유튜버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네. 자산성 소득이잖아요. 오.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투자가 없이 아무런 그 소득이 없이 인풋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쓸데없는 시간 많이 쓴다고 핀잔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을 잘 세팅이 되었을 경우에 네. 잘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만 관리해도 안정적으로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꿈꾸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견디면 네. 결실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다 이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좀 방황을 혼란스러워서. 했어요. 도대체 이거를 카페 마담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 이제 부동산 중개는 뭐 최근의 일이니까 그 전까지 계속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고 예. 네. 아직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무런 결과가 없이 이런 걸 자꾸 시간을 들이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짬짬이 글을 쓰고 짬짬이 네. 영상 편집하고 또 짬짬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성과도 없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쓴다고 제발 한 가지 일만 집중하면 더 낫지 않냐고 이런 핀잔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손마담 우리 손시경 씨 얘기 들으면서 되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같은 느낌을 좀 느끼셨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엔 내 노동력을 갈아서 해야 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조금 이 정도 하는 게 걱정 어린 시선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가 가장 듣기 싫었거든요. 남재정 씨도 한 가지 일만 하지 뭘 그렇게 일을 많이 해라는 얘기예요. 핀잔 같은 많이 들으셨나 보다. 뭐라고 하세요 그럴 때는?
딱 그 얘기예요. 진짜 한 가지 일만 하지 왜 여러 가지를 하고 네. 맨날 바쁘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2개, 3개 됐었을 때도 잘하는 게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뭐 지금은 MC 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인 네. 분들이지만 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라지는 직업들도 있을 예.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게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은 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엔잡러라도 야 너 한 가지를 집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식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보는 우리 손바다님이 우리 엄마가 너무 바빠. 근데 너무 일이 많아. 이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이제 엄마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야 될 때 우리 엄마의 직업은 이거야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다양한 일을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다 성장을 했거든요. 네. 네,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뭐든지 다 정보를 줄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멀티가 안 되는데 네. 멀티가 안 되는 엄마가 멀티잡을 갖고 있는 게 좀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혹시 엔잡러가 아닐까요? 엔잡러이진 않나요? 자식들은? 네, 한 가지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 비해서 특히 남성들이 멀티가 더 안 되거든요. 네. 저는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껌 씹는 이것도 헷갈려요. 근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갖다 보니까 네. 특히나 강의를 할 때는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저 혼자서 이제 메꿔가면 되는데 MC를 할 때는 거기 나온 출연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강사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식과 정보를 주려고 혼자 막 말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가끔씩 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엔잡러 분들은 캐릭터가 바뀔 때마다 이 전환 스위치가 예. 빨리 변환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전혀 차질 없이 잘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멀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운전하면서 화장도 고치고 뭐 전화 통화도 하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그 일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전환이 잘 되는 편이고 그때 집중해서. 네네 네. 집중해서 하기 집중력이.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그 부동산 중개 물건을 보여드리러 이렇게 갑자기 나가야 될 네.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 가니까 작업복 차림으로 이렇게 가서 물건을 안내하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와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조금 더 신뢰를 갖고 더 좋아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옆에 계신 신민 씨가 뭔가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눈빛이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계속 메모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예. 까먹지 않도록.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뒤돌면 까먹는 때가 많아서 바로바로 이제 체크하고 항상 메모하고 스케줄링하고 그렇게 좀 루틴을 만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몇 살이나 먹었다고 생각해요. 하자 얘기 같은데. 기록을 하면서 맞아요. 기록이 되게 중요하죠. 아유, 어쨌든 나만의 노하우가 딱 있다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손수경 씨 아마도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언제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너튜브에 그 은색 버튼 그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 구독하죠. 뭐 골드 버튼까지 감사합니다.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왠지 한다고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젊은 엔잡러 남재성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하고 있는 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태권도. 첫 번째로는 코치. 안 그래도 뭐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운동을요. 그래서 보통 지금 20년 정도 됐고요. 현재 공인 5단입니다. 예. 태권도를 20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오. 이제 6단 딸 나이가 됐어요. 만 30세가 되면 이제 6단을 또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기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태권도 사범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그 사범님을 도와주는 교범부터 시작을 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범, 이제 관장님 밑에 있는 사범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예. 했고 2018년도에 이제 코치로 발탁이 돼서 해외에 나가서 예, 그 나라에서 태권도를 가리키는 외국인 지도자분들을 교육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준비해서 가고 시범 같은 거 보여줘서 이제 한국 문화 같은 걸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럼 해외도 나가셔야 되는데 다른 일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태권도를 하면서도 빈티지샵 운영도 하고 예. 빈티지 샵 공간 대여도 운영하고 하고 예. 공간 대여하고 그 발달 장애 지원센터의 강사로도 일을 하고 또 뭐 있었더라? 아우 너무 많아. 저 아까 진품과 본인도 가품 뭐 까먹고. 네, 정가품 구별하는 정가품 구별사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좀 취미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인데 네. 뭐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그냥 주는 정도의 지식을 주는 거라서 네. 뭐 정가품 구별사나 아니면 이제 중고 플랫폼 요새 땡땡밖에 네, 나시잖아요. 네, 네. 거기서나 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얼굴을 안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 뭐 돈을 받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벽돌을 보내거나 예, 이런 맞아요, 맞아요. 사기 같은 게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분쟁 예. 해결사. 분쟁 해결사 저 진짜 궁금했는데. 아무튼 좀 그러니까 이따가 또- 태권도로 일을 시작하다가 네네. 빈티지 샵은 태권도는 거리가 멀잖아요. 맞아요. 멀죠. 예.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어요, 빈티지 샵을? 어머니가 의류 사업을 좀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래서 옷가게에서도 어릴 때 많이 있었고 어머니 영향으로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네. 됐는데 이제 어릴 때니까 옷은 사고 싶은데 용돈 받으니까 없잖아요, 돈이.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하죠. 집에 있는 걸 이제 몰래 이렇게 한 개를 개인 거래를 먼저 제 시작했나요? 옷, 제 옷. 네, 네. 제가 모르는 거. 네, 네, 네. 왜냐면 그때는 뭘 해도 걱정하시니까 그냥 이제 폐 안 끼치려고 이제 몰래 딱 올렸는데 다음 날 바로 팔린 거예요.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해외로 태권도 코치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딱 돌아오는 귀국 날에 빈 상가가 진짜 운명적이게 집 앞에 바로 그냥 와. 딱 나왔어요. 예. 근데 딱 보니까는 행거 걸면 되겠고 뭐 하면 그림이 되겠고 그려지구나.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고 제가 열심히 사범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그 돈을 투자해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페인트 칠이랑 오만 거 다 해서 그렇게 직접, 해서 네. 개업해서 한 2년 정도. 그럼 지금 오프라인 샵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온라인도 하고 있고. 저는 빈티지 샵의 시작이 중고 거래 물품 이쪽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빈티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샵에서 물건을 일단 사요. 기분 네. 좋게 저렴한 네. 가격에. 근데 막상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코디도 좀 해주시는지. 가게 손님들이 오시면 네.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나이대가 좀 있으신 왜냐하면 네. 동네가 굉장히 작고 뭐 번화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면 여자분들은 말을 웬만하면 안 걸어요. 혼자 한 바퀴 편하게 보실 도시고 수 두 바퀴 있도록. 보시고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캐치해서 비슷한 디자인에 본인 체형에 맞게끔 이제 골라주거든요. 추천을 해주시는구나. 네,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뭐 키가 큰데 어깨가 좁은 체형이라던가 뭐 아니면 허벅지가 굵어서 고민인 분들이라던가 뭐 머리가 커 보인다던가 네. 이런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옷을 입혀주니까 손님들이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참에 저희 가을도 이제 오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왔는데 뭔가 좀 해주고 싶어. 아니면 가을에 멋지게 좀 변신을 하고 싶어. 아니 그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 곤란하시죠? 아니 단점이 없어서 컴플렉스가 없어서 그런 거지. 답이 안 나오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을 위해서 뭔가 좀 추천할 만한 네. 뭐 가을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윤정님이랑 김쌤님이랑 그 KBS 거기 인터넷에서 제가 옷 입으신 걸 다 봤어요. 사전 그래요? 조사를 하셨다. 다 봤어요. 홍보를. 왜냐면 모르니까 보니까 이제 여성스럽게 입으시면서 패턴이 네. 좀 화려한 상의를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네네. 맞아,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좀 쌀쌀하니까 그 위에다가 화려한 패턴 옷을 좀 상반된 절제된 패턴이나 아니면 컬러의 코트, 네, 좀 기장이 긴 코트를 입으신 좋아요, 코트. 좋아요. 저. 김쌤은 이제 평소에도 좀
딱 맞는 바지. 네. 정 좀 아재 사이즈- 느낌이죠? 그거 아니에요. 정 사이즈 핏을 위아래로 입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또 포인트가 여기 헌팅캡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냥꾼들이 원래 쓰는 거기서 유래되는 건데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웨스턴 셔츠에다가 단단한 소재의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네. 벨트 딱 하고 네, 그런 소화가 코디. 될까요? 멜빵 사냥꾼처럼 멜빵도 할까요? 멜빵도 그거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뭐 태권도인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빈티지 샵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들었는데 네. 그러다가 또 발달장애 지원센터 강사는 또 어떤 계기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도 당연히 태권도학과였기 때문에 봉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예. 그 중에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내성마비 친구들이 있는 상록 한마음 캠프였거든요. 예. 거기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진짜 뭐 밥 먹는 거, 씻는 거 모든 일상적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까 옆에서 도와준 일이거든요. 거기서 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며칠을 같이 보냈어요. 예. 힘들더라고요. 몸은 많이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 이름도 불러주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 카톡도 또 오고요. 또 좋아하는 뭐 연예인 뭐 이런 얘기도 다 했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친구가 대구에는 여러 지원센터가 많거든요. 예.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의무 교육 외에 뭐 취미 생활로 장구나 미술이나 뭐 예체능 쪽으로 문화를 좀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지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접 보고 들어가게 됐는데 태권도 부분에서 1대1로 교육을 했어요. 예. 뭐 수업처럼 예. 한 일주일에 1회 5시간 정도 5분의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했는데 이제 학부모 형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이 친구들의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재밌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라서 태권도를 가리키지만 기초적인 체력이나 뭐 예절, 뭐 예의, 뭐 또 사회로 나갔었을 때 단체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까지 깃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얼마나 건강한지 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5단의 공인된 실력을 한번 봅니까? 보고 싶은데 혹시 준비가 좀 됐을까요? 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김쌤이 또 도와주셔야 돼서. 오, 도우미로 발탁되셨습니다. 그 위험한 것은 우리 김쌤모. 예. 긴장돼요. 좀만 더 높이. 공인 5단의 솜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있다. 공인 5단의 솜씨였습니다. 공인 5단. 진짜 멋있다. 진짜 짜릿했어요. 오,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성 씨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일 가운데 태권도 관련 일할 때가 가장 보람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사범과 지도진 경험이 있지만 이제 해외에 나갔었을 때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요 해외 지도진 분들께 해드려야 이분들이 다시 그 교육을 하시기 네. 때문에 네.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가져가는 편이고요. 또 해외 가기 전에 국내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요? 시범단 친구들을 데리고 뭐 무대 구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네. 뭐 어디로 차고 아까 격파하는 네. 것이 어디로 차고 어디로 깨지고 동선들을. 네 동선 같은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장미꽃도 있지만 뭐 송판도 네. 있고요. 대리석도 있고 여러 가지 격파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자들도 다 사비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사비로 준비해야 되면 수입은 별로 안 되겠는데요? 네, 수입적으로 네. 가는 건 아니고 네. 보통 지원을 해주실 때 뭐 비행기 값 예. 정도 내주시고 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뭐 자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럼 지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일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되는 일은 뭡니까? 아무래도 뭐 빈티지 샵이 아. 네. 의류업이 지금 저희 가게에서 이제 빈티지, 새 상품, 중고 명품, 예. 디자이너 브랜드 이렇게 4가지를 하고 다양하게 있고요. 취급하고 온라인으로도 계시네요.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수입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빈티지 샵도 운영해야 되고 시범단 관련해서도 준비물 사야 되지 교육 프로그램 짜야 되지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그럼 하루에 만약 한 달 간격으로 어느 정도 일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보통 평일 주말 할 것이 없고요. 날짜 개념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눈 감을 때까지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눈 떠 있는 동안에 계속 네, 일한다. 계속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젊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건강한 청년이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것만 같은 우리 남재성 씨의 일상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오, 여기가 여기가 빈티지 샵인가 봐요. 샵이거든요. 네. 오. 이거는 차렸었을 때. 제 시그니처 제규어 모양이에요. 네. 오. 와. 깔끔하게 매장 예쁘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빈티지 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자분이 또 많이 오세요? 아니면 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자분들 많이 오죠.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들도 많이 오고. 와. 요새는 다른 지역에서도 또 많이 오세요. 아, 이건 저희 친동생 동생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V를 좀 신기하게 하거든요. 여기는 저기 공간 대여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네, 공사 위에부터 다 뜯어서 네. 다 손으로 했어요. 여기가 이제 꾸며진 모습. 오, 예쁘다. 네, 요거 켰었을 때 모습. 와. 손수경 씨가 프로젝터로. 인테리어 좀 봐주세요. 어떠세요? 여기 이제 태권도 프로필 사진. 네. 날라차기인가요? 여기에 중국 저기 길림성에 갔었을 때. 요거는 국내에서 태권도 사범할 때 네, 네. 사진이고요. 요거는 태국. 네. 네. 아. 아까 보여주신 거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장미꽃 아까도 쳤잖아요. 이건 눈을 가리고 가렸어요? 쳤잖아요. 네. 눈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것도 성판격투인가 봐요.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태권도 시범. 그러니까 운동은 늘 하셔야 되겠어요. 네. 멋있다. 태권도 요거는 시범단. 대학교 다닐 때 네. 이게 전국에서 처음 나온 기술이거든요. 우와. 앞으로 돌고 옆 돌고 뒷돌고. 아, 멋있다. 그냥 태권도가 아닌데요. 진짜. 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이 화면하고 네. 빈티지 샵하고 연결이 안 돼. 도대체. 연결이 안 돼. 아니 주변에서 엄청 대견해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 지금 못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네. 예. 밴잡러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 언젠가요? 제가 좀 대리만족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옷을 추천해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입는 것처럼 네.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저 체형이었으면. 그리고 이제 주변 상가분들, 어른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 뭐 인터넷 못 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뭐 전기세 감면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좀 휴대폰 요금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네. 알뜰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혼자 막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작년에는 크리에이터 매니저로 일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영상을 찍어준 게 조회수가 88만이 나온 거예요. 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과를 낼 때 보람을 느끼는데 제일 큰 거는 제가 뭐라고 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네. 같이 이제 커가는 느낌을 받을 때 제일 보람찬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청년을 보니까 저희 마음이 막 뿌듯해집니다. 반면에 힘들 때는요? 힘들 때는 이제 혼자 앓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오는 우울감이 있잖아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오면 항상 저는 잘해왔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네. 하다 보니까 또 머릿속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분신술이라도 써가지고 네. 제가 네, 뭐 몸이 여러 두세 명 개였으면. 정도 되면 한 명은 보내고. 샵에 가 있고 한 명은 해외 가 있고 한 명은 막 자고 누워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상실감이나 힘든 이런 게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옆에 두 분은 같은 이제 좀 느낄 것 같은데 신민 씨는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여러 가지 시간 부족할 직업을 때? 하다 보니까 뭐 일종의 번아웃을 느낀다던가. 저도 이런 번아웃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
임계치를 넘지 않게끔 잘 조절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탁 넘어가면은 다 뭔가 하기 싫어지는 예. 때가 오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손수경 생각이 씨. 듭니다. 저는 힘든 거는 글쎄요, 그냥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딱 듣기만 해도 그 일을 그 많은 일을 언제 다 하시냐고 듣는 저도 힘든데 직접 하시는데도 별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네. 더 많아서 힘듦을 못 와. 느끼시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최근에 그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거든요. 이제 워낙 모니터를 오래 쳐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체력이 조금씩 이렇게 그럼요. 좀 떨어지고 다 체력이 있어야 설거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관절이 좀 아프고 예.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감을 실감할 때 조금 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더 네, 하고 싶은 건 많은 많은데. 친절한 손마당 우리 네. 손수경 씨입니다. 그리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우리 청년 남재성 씨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실 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들을 많이 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좀 더 체계화 단순화시켜서 예. 제가 있을 때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네. 제가 없을 때도 성장해 나가는 경영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고요. 예. 또 이 경영하는 거를 또 해봐야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중에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그런 것 살고 같습니다. 싶은 예. 그런 욕심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잘 하고 계신 세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나는 엔잡로로서 이것만큼은 정말 놓치지 않고 꼭 지킨다는 신조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 단어를 문장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도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수경 씨는요? 저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 중에서 건강 관리는 절대 미루지 말자. 네, 그래서 하루를 알뜰하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그렇게 일 애쓰고 바쁘신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예. 보니까 9시에서 5시까지라고 혼자 정해놓고 5시 이전에는 일만 하고 예. 5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아, 노력을 해요. 네. 안 그러면 자꾸 또 일을 떠벌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운동을 다양한 취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남재성 씨의 생활 신조는 엔잡러스의 신조. 핑계 대지 말자. 약간 이래서 싫고 이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못할 것 같고 이런 말을 계속 내뱉고 생각하다 보면은 되는 일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자기가 생각이 났으면 조그만 일부터 해서 실천해 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세 분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세 분처럼 엔잡러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거는 꼭 해라 혹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뭔가 지침 한 가지씩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남재성 씨부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아까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저거 just keep going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뭐 유명한 CEO 분들이나 뭐 국가대표 분들이 많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취미가 전문적인 본업이 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수경 씨요? 네, 저는 SNS를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 특히 블로그를 권유를 하고 싶은데 글을 쓰는 힘도 길러지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를 기록으로 쌓이다 보면 그게 자산이 되고 결국에는 저의 정체성을 알리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블로그는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심예 씨.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인데 네. 약간 겹쳐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뭔가 이제 경험을 하면 그게 결국에는 다 자기에게 남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나한테 맞는 엔잡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계속 실패하더라도 자산이 되니 다양한 일을 도전을 해봐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아침마당 대구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 이야기해 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한우물을 파야 된다, 한 가지만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그랬었는데요. 뭐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긴 하지만 네.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마음만 있다면 여러 가지 일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이렇게나 삶이 촘촘할 수 있구나라면서 많이 느끼고 그 모습을 즐기는 모습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저도 오늘 하루 도전할 수 있는 무조건 도전하는 하루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